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복 전도사 트래블 그레이의 저자 한경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인사드린 후에 말씀드릴 내용은 여행복을 전달하는 전도사로서 제가 그 여행을 통해서 얻는 행복함을 전달하는 그러한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트래블 그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할까 합니다. 우선 강의 드리기 전에 저를 간단히 소개드리면 저는 시니어 여행 작가와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꿈을 꾸고 그 꿈을 지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행상점이라는 곳에 있는 다시청춘 연구소장을 제가 직책을 맡고 있고요. 서울시 50플러스와 그 외 한국관광협회 그리고 여행대학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다녀온 여러 가지 여행에 대한 기록과 또 자유여행을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집대성해서 제가 트래블 그레이라는 책을 저술을 하였습니다. 원래 저는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파이로트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관생도 시절을 보냈고요. 그 이후에 33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또 은퇴 후에도 국회 소관에 있는 안보경영연구소라는 곳에서 안보 국방 분야 컨설팅과 무기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연구를 하는 곳에서 또 한 7년간 생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활 속에서 제가 여행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제 40년간 공인으로서 살았는데 이제는 좀 은퇴해서 자유롭게 어떤 여행도 다니고 또 여러 가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여행가로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술한 책은 트래블 그레이로서요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여행에 대한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자유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얘기를 1장에 실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도 이제 자유여행 갈 수 있다. 이제 어떤 여행의 패턴이 패키지 여행에서 자유여행으로 이제 변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여행을 갈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 또 거기에 대한 요령들을 2장에 실었고요. 이제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다녀온 여행지에 대한 소개와 거기에서 어떻게 지냈으며 에피소드 그 외에 자유여행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기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제가 한갑 기념으로 다녀왔던 남미 여행 얘기, 또 4장에서는 제가 미국 유학을 젊을 때 다녀왔는데 그때 그 어떤 소망을 가졌던 미국 대륙 횡단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관학교 졸업 후에부터 가졌던 꿈을 군에서 전역을 하면서 잠깐 남는 자유로운 시간에 부인과 함께 40일간 북미 대륙, 즉 미국과 캐나다 대륙을 횡단하는 그런 여행을 했고요. 마지막 그 5장과 6장에서는 5장에서는 유럽 발칸반도에 대한 아드리아해를 일주했던 얘기들을 실었고요. 6장에서는 이러한 여행지를 다니면서 저는 이 트레킹을 좋아하기 때문에 트레킹 여행에 대한 유명한 장소를 소개하고 그런 요령들을 소개하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드릴 순서는 크게 1부, 2부로 나눠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자유여행 준비편. 그래서 세 가지 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책의 순서에 맞춰서 여행은 두려움이 아닌 즐거움이다를 첫 번째 강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나도 자유여행 갈 수 있다 하는 자유여행에 대한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스마트폰 하나면은 자유여행을 얼마든지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활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익한 스마트폰 앱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이제 실전편입니다. 실제 제가 여행을 다녀왔던 여러 가지 그 장거리 여행들, 북미 대륙 횡단 여행, 그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여행지로 알려져 있는 남미 여행, 그리고 나머지는 유럽의 발칸반도의 아드리아해를 일주하는 여행 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여행은 두려움이 아닌 즐거움이다. 사실 여행을 가서 즐겁지 않으면 여행이 아니죠. 그래서 즐겁게 보내는 여행. 그러려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을 해서 자유여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여행이란 어떤 제가 여행에 대한 개념이랄까요? 어떤 컨셉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행을 단지 어디 가서 뭐 경치를 보고 관광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항상 여행은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다.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활동 중에서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단일 활동이다. 이런 걸 제가 정의를 내리고 그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 대자연의 경이로운 어떤 그 자연 속에 들어가면 이런 그 여행복이라는 어떻게 보면 의식을 합니다. 뭐 의식이라면 좀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그 모습으로 제가 이제 감동을 받는 순간을 이제 표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자연 속에 들어가면은 항상 느끼는 것은 대자연과 마주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이제 양쪽 손을 들어서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두 개를 지켜듭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의 검지는 이러한 경이롭고 아름다운 대자연을 누군가가 창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창조주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고요. 또 이제 왼쪽 검지는 이러한 아름답고 경이로운 대자연이 있다 한들 내가 생각을 하고 내 발로 걸어서 여기까지 찾아오지 않으면 저런 엄청난 대자연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즉 내 자신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두 개의 검지손가락을 하늘 높이 지켜들면서 여행복을 부탁해 합니다. 그러면 이 여행복을 부탁해 하는데 여행복이 무엇일까요? 제 나름대로 정의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복이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건 물론 제가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강연을 하다 보면은 이 여행복이 무슨 뜻인가 하고 사전을 찾아보시던데 네이버 검색에도 나오지 않는 말씀이죠. 제가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행이란 트래블과 행복이라는 블리스, 이 두 개를 합성한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는 용어에 보면 크게 영어에는 해피니스와 블리스가 있는데요. 해피니스라는 것은 즉 그야말로 생활에 만족한 상태, 어떻게 보면은 삶의 보람을 느끼는 상태고,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여행 강연을 듣는 것도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행복의 하나이죠. 근데 또 하나의 의미에는 블리스라는 건데요. 이 블리스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행복한 상태를 벗어난 의식과 영혼이 행복한 상태. 그래서 이제 영어에는 퍼펙트 해피니스다. 완벽한 최상의 행복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에 해피니스는 블리스를 포함하지 못하지만 블리스는 해피니스를 포함한 영혼의 행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지에 가서 앞그림에서 보신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난 대자연 속에 제가 마주할 때 아주 전율이 느끼는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거를 저는 이제 여행복이라는 용어로 정의를 했고, 이러한 것을 보면 볼수록 이걸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좀 전파하고 싶다. 이래서 제가 이제 여행복 전도사라고 감히 자칭을 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행복의 요소에는 몇 가지가 있죠. 물론 여행을 가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유롭지 않은 여행에서는 행복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벗어남의 기쁨을 느끼는,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죠. 그 다음에 좋은 관계는 뭘 의미하냐면은 여행을 가면 동행자들이 있잖아요. 동행자들과 좋은 관계여야 합니다. 물론 혼행을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겠지만 그 동행자들하고의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냐 하는 요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니 해도 여행은 즐겁지 않으면 여행이 아니죠. 그래서 즐거움을 함께 거둘 수 있는, 이거를 여행복의 요소라고 저는 풀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장이신 최인철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활동을, 행복한 활동을 여행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저와 어떤 보면은 여행의 컨셉이 같으신 분인데, 이분은 여행은 행복의 뷔페다. 왜냐? 여행을 가게 되면 먹고 놀고 걷고 또 친구들과 놀이하고 또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과의 또 만나서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행복을 자아내는 활동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행복을 추구하는 두 가지의 가치가 있는데, 하나는 소유의 행복, 즉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졌을 때, 안 그러면 어떤 멋진 집을 이렇게 가졌을 때 느끼는 행복도 있고, 또 체험을 통해서 얻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체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즉 여행과 같은 이런 활동에서 얻어지는 행복이 소유의 행복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려면 여행을 자주 떠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강연을 듣고 정말 공감을 하면서 여행에 더욱 이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또 한 분은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아는 분인데요. 캐나다인으로서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인데, 이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돈이 없어서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뭔가 이 인생에서 배우고 싶어서 결정했던 일이, 첫 번째 그 일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돈도 없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 어려운 그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사하라 사막 횡단에 성공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이후에 삶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지혜를 배우고 가치를 추구하고 이래서, 그러한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모든 그 젊은이들에게, 또 어떤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 개발을 이렇게 독려하는 어떤 강연자로서 활동을 하시고, 또 지금 현재 그 연세가 한 70대 후반이신데 평생 약 60여 권의 책을 저술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표본이 되고 있죠. 이분이 그의 그 첫 번째 여행이었던 사하라 여행,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길이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라.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건너야 할 사하라 사막이 있다. 저는 여기에 완전히 꽂혔어요. 그래서 길이 부르는 소리가 뭔가? 이제 지금까지 제가 40년간 공인으로서 살아왔는데 내 마음이 깊숙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이제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이제 그런 사명감 같은 걸 느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또 여행지에 가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다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Think different. 항상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야 이 세상에 어떤 앞서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했잖아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지에 가면 가끔 이러한 새로운 풍경을 보게 되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여행을 이제 빠져들기 시작하죠. 저의 여행 기록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북미 대륙 횡단했던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뭐 여러 차례 다녀왔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드리아해, 즉 이탈리아와 발칸반도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아드리아 해안을 일주했던 자동차 여행, 그 다음에 한갑을 기념해서 친구들과 남미 대륙 5개국을 방문했던 여행, 그리고 이제 오세아니아 주의 호주, 뉴질랜드, 피지를 약 20여일 동안 여행했던 이러한 기록들이 이제 주로 기억에 남는 여행들이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저는 저희 집에 가면은 이 버킷리스트 지도라고 해서 이런 큰 대형 지도를 제가 벽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독일의 여행가가 자기 손으로 직접 세계 지도를 그려서 그곳에 자기가 평생 죽을 때까지 가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여행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을 해놓은 지도입니다. 저는 이거를 가지고 저도 이제 집에 걸어놓고 버킷리스트에 맞는 여행지를 지금 하나하나 찾아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버킷리스트는 이제 아프리카와 남극을 가는 일이 남았는데 그건 아직 지금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꾸고 있는 마지막 여행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여러분들도 좀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라는 거는 죽기 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여행 버킷리스트 쪽으로 하는 이제 풀어보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즉,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 하면 core value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내 가치관 속에서도 핵심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두는 거. 무엇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보다는 경험과 체험에 두는 여행 쪽에 내 가치관을 두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남을 의식하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나의 소망이 뭔가? 즉, 그게 이제 위시리스트라는 소원이죠. 내가 정말 바라는 게 뭘까?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저는 이제 여행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게 버킷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타임 리미트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인생이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한정된 시간 내에서 내가 언제까지 이대로일까?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만 그렇지 못하게 됐을 때, 여행을 제대로 가지 못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러한 버킷리스트를 실천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를 잘 유념해서 작성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버킷리스트를 꼭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만약 권유를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To be. 즉, 내가 뭐가 되겠다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내가 뭐 훌륭한 사람이 돼서 사회활동하는 것도 좋죠. 하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거는 당장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곳, 즉 to go, to do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행에 대한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자기 인생에 있어서 띵크 디퍼런트를 하면서 열심히 IT 개혁자로서 열심히 살아왔고 선두주자로 살았다가 어느 날 췌장암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럴 때 이런 말을 남깁니다. 타인의 삶을 사느라 당신의 한정된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즉 아까 얘기한 버킷리스트 작성의 타임 리미터와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제가 60이 되면서 만들었던 버킷리스트가 바로 남미 여행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제가 남미 여행을 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여행 지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천하는 이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다녀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여행에 대한 여러분의 동기를 부여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나만의 여행을 연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이나 연극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각본이 필요하죠. 계획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출연하는 배우가 있고 배우는 또 연습을 해서 리허설을 통해서 대중에게 보여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연극은 대중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여행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도 똑같이 그 연극을 연출하듯이 육하 원칙이란 게 있잖아요. 모든 일이 육하 원칙이 있듯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내가 여행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행에서 저는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육하 원칙 중에서 왜 내가 여행을 가는가 하는 부분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에게 여행이란 뭐냐, 여행복이다 하는 저는 정의를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여행을 왜 떠나는지를 먼저 정의를 하셔야 그 나머지 누구랑 갈까, 언제 갈까,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육하 원칙 중에서도 why, 왜 가느냐 하는 걸 정의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꼭 가고 싶은 여행지를 선정하세요. 누굴 그냥 따라서 그냥 가니까 그냥 후딱 간다. 뭐 답답하니까 한번 떠난다.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 여행지를 선정해서 나만의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내가 직접 여행을 설계하고 계획해서 내 방식대로 처음에는 자신이 없으면 가까운 곳부터 서서히 이렇게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저는 이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은데요. 호주의 간호사 출신인데 브로니 웨이라는 이제 분이 이 책을 썼는데요. 이분은 간호사로서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이제 분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보호하는 보호 이제 간호사로서 활동하신 분인데 마지막에 이제 운명을 달리할 때 이런 걸 꼭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이 5가지를 이제 설파하는 거죠. 제일 먼저 가장 많은 사람이 지적했던 게 뭐냐면 내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한 거라는 거죠. 즉 타인을 위해서 누군가의 그 기대에 의해서 내가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지. 그게 가장 큰 후회거리였고요. 두 번째는 일을 너무 열심히 했다. 저도 뭐 40년간 매일 9시에 출근해서 5시, 6시에 퇴근하는 정말 9to5 생활을 40년을 해왔는데요. 너무 열심히 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후회는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 나에 대한 내 어떤 감정이나 내 생각을 누구에게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세 번째 후회거리고요. 네 번째는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부족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있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내가 너무 그 일에 집착하고 다른 것 때문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아쉽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내 스스로 행복한 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 스스로 자기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였다는 거죠. 이 5가지가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뒤집어서 보면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 행복한 삶이 뭘까? 행복하는데 이제 5가지에 대한 대안이 있었겠죠. 뭐 이미 답을 알고 계신 분 있겠지만 먼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내가 정말 바라는, 내가 소망하는 아까 말씀드린 위시리스트와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일을 적절히 하라. 이거는 뭐 일을 대충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일과 요즘 많이 나오는 그 행복, 그다음에 워라밸을 요새 추구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것을 적절히 하면서 균형 있는 삶을 살아라. 그다음에 자신을 표현하라. 자신에 대한 내 자신의 생각이라는 거를 주위 사람들께 알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한다 하는 거를 알리면서 살아야 된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친구들을 찾아가고 친구들과 함께 지내라. 이거거든요. 뭐 옛날에 하버드 대학에서도 50년간 하버드 대학을 나온 출신들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게 있는데요. 가장 행복하게 가장 오랫동안 살아가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교우 관계가 좋은 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때도 그랬지만 학교 마치고 사회생활하고 나이 들어서도 친구들과 잘 지내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라. 저는 이 5번째가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다면 누구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행을 자주 떠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결론을 내리고요.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그 여행을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여러분들도 여행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러분에게 행복한 삶을 여행을 통해서 추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